오늘은 평가원이 선호하는 담화 방식 중에 하나인 양보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는 말 그대로 양보예요. 내 의견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존중하는 거지. 그래서 너의 의견이 뭐 이렇지, 내가 인정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나의 의견을 다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담화 방식을 사용하면 내 의견만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방식보다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담화 방식을 민주적 화법이라고 해서 더 권장해요. 우리는 평가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평가원은 이렇게 민주적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에도 되게 많이 드러나죠. 작년 6평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항이 양보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6평과 같은 경우는 1.43%, 1등급 비율이 1.43%니까 대단히 어려웠던 시험이죠. 이 어려웠던 시험의 원인은 몇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보 메커니즘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6평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6평, 9평 양보 메커니즘이 적용된 문제를 우리가 합산해 보면 무려 20문항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수능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수능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시게요. 양보 형식을 줘요. 양보 형식을 줄 때 양보 형식을 줄 때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보시게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양보 형식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비록 A일지라도 내 생각은 B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양보 형식의 기본 형식이지만 이걸 변형시켰을 때 이러한 형식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수능은 실제 이러한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although A, B만 양보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rue, 너의 말이 사실이지. 그리고 seem, believe, 그리고 yes나 of course 형식까지 이렇게 양보 형식을 주고 양보 형식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대조와 역접의 연결어들. 양보 형식을 주고 이게 양보 형식인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하신 다음에 대조와 역접의 연결어가 바로 뒤에 등장을 하면 그건 100% 양보예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글쓴이의 의도는 양보 형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는 B파트에 존재해요. 따라서 but이나 however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양보 형식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준다. 이거는 뭐 정석의 케이스니까 38번이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런데 양보 형식 앞에 글쓴이의 의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양보 형식이 변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작년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양보 형식을 준 상태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앞에서 한 번 주고 뒤에서 한 번 주고 연달아 2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한 번 주고 그 다음 양보 형식을 취하고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구조가 33번 문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작년에는 거의 양보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가 저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양보 형식을 변형시키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얼마 어렵지 않아요. 다들 짧고 공통점은 양보 형식 다음에 이와 같이 무엇을 준다?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를 같이 줘요. 그러면 of course와 but, true와 but 이렇게 우리 시야에 들어왔을 때 100% 양보 형식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는 but 다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기억해야 할 양보 형식에서 제가 따로 빼놨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문제들이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각각 어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몇 가지를 보시겠어요? 첫 번째, may와 조동사 might가 seem이나 believe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양보 형식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컴마, but이나 however와 같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 보시고 100% 양보 형식이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but과 however 뒤에 글쓴이의 의도를 줍니다. 이해되셨죠? 적용. might와 may가 sim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자, but이 등장. 그러면 나의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수능 지문이 7에서 8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문장의 중요도는 같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의도는 아무리 길다 한들 양보절에 주지 않아요. 따라서 but 다음이 글쓴이의 의도 문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6평 34번도 이따가 문제를 풀 거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대표적인 양보 형식 케이스. 그 다음 우리는 but을 확인 100% 양보. 그렇다면 글쓴이의 의도는 아무리 길다 한들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 나의 의도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of course가 영사관 기출이기도 하죠. of course도 양보 형식입니다. 자, of course 다음에 우리는 but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of course가 데리고 오는 절은 양보,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이 파트가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 들어가서 한 문제씩 한번 보시죠. 작년 3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양보 형식에 대해 미리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참 고마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may, might 다음에 believe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양보 형식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뭘 찾아야 하지? but이나 however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어요. may, might가 believe 함께 왔고 그리고 우리는 however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38번 문제는 문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에서 however를 줬어. 그러면 however 다음에는 글쓴이의 의도 문장이 들어가 있다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왜? 지문을 읽다 보면 may believe가 보이거든. 그럼 may believe가 보였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여러분이 양보 형식이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however가 들어가면 100% 양보 형식. 그런데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함정을 파놨죠. 함정은 also예요. 자, also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적어 봅시다. also는 누구죠? also의 정체는 첨가 병렬의 연결어입니다. 그리고 also는 기억해야 될 게 동일한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속성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also는 첨가 병렬의 연결어 그리고 대상이 동일한 상태에서 속성만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대상이 동일하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주어 대명사 they, they의 대상이 동일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may, believe 이하의 속성이 also로 한 번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은 양보 형식이 2번 등장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however의 글쓴이의 의도 파트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반가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반가우려면 양보 형식에 대한 그 머릿속의 개념이 일단 서야 하고 그리고 눈여겨보셨던 형식들이 눈에 등장하면 답을 찾기는 굉장히 수월하죠.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작년 오답률 4위니까 40%면 고난이도 문제에 속하게 되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may, might가 있고 다음에는 sim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양보 형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다음에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but이 나오면 100% 양보입니다. 글쓴이의 의도는 but 다음에 준다는 거.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는 여기 may, might가 보여. 그리고 sim까지 보여요. 그러면 양보 형식을 의심. 그리고 나서 대조 역접의 연결어인 but이 보여요. 그렇다면
100% 양보 형식이기 때문에 but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를 맞춰야 하는데 왜 맞춰야 되지? 빈칸 추론 문제니까. 그럼 빈칸 추론 문제에 but 들어간 문장이 빈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빈칸 문장이 글쓴이의 의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벗어나 볼게요. 우리는 빈칸 추론을 풀지. 근데 빈칸 추론은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같은 의도를 가진 문장이 반드시 그 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건 빈칸 추론이 문제화 될 수 있는 건 논리학의 동치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빈칸이 반드시 다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두 문장은 같다라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의도 문장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냐? 보통 우리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는 꼼꼼히 읽어야 돼요. 다음 문장부터는 가속도를 주어서 읽되 여러분이 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능형 지문에서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문장까지는 꼼꼼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적용해 봅시다. 관심 경제에 우리가 살지. 관심 경제에는 profitable business가 있지. 대표적인 예로 광고 회사가 있어요. 자, 광고 회사가 화제인 것 같죠? 광고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 내 시간을, 나의 삶의 시간이니까 내 시간을 캡처해가지고 내 시간을 누군가한테 팔아. 다시 정리. 광고 회사는 내 시간을 캡처해서 팔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나서 글쓴이의 의도가 뭐지? 아, 관심 경제인 광고 회사가 내 시간을 남한테 팔고 있구나. 내 시간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 관심 경제에서는 광고 회사가 내 시간을 남한테 팔아. 그 말은 내 시간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글쓴이의 의도 문장이야. 근데 의도를 주고 나서 잠깐 타인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 might seem 양보 문장을 통해서. 근데 양보 문장은 중요하지 않죠. 양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but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but 다음이 글쓴이의 의도 문장이라면 우리는 여기 파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 시간이 팔리고 있어. 그럼 내 시간은 누구야? 나지. 그럼 내가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문은 바로 선지 2번에 나와 있죠. 진짜 상품은 어떤 상품? 팔리고 있는 상품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시간이에요. 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빈칸 추론 풀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빈칸 문장은 반드시 같은 의도를 가진 문장이 지문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두 번째 문장까지 그 안에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 내 시간이 지금 팔리고 있어 라는 문장이 빈칸에 그대로 들어가면 답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답률이 20%대이기 때문에 1등급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 문제지. 그러면 왜 최고 난도가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양보 형식이 등장을 했어요. 양보 형식의 변형이 되겠죠. 자, 뭐냐? This is not to say that이 일단 등장. 그럼 this is not to say that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but.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 파트가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어렵게 만들었던 첫 번째. 근데 양보 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지문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은 양보 형식을 먼저 찾아볼까요? This is not to say that이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보를 의심했는데
다음에 다행히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but이 등장.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는 but 다음. 이 파트죠. 근데 여기가 뭐야? 빈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 형식, 양보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while this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while this를 배우기 전에 얘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while a, b의 형식을 취하면 a인 반면에 b다. a일지라도 b다. 에요. although a, b의 형식과 같은 거야.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가 어디 있겠어? 여기에 의도가 있겠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얘가 중요해. this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A 파트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this가 들어가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 주어 대명사 this를 쓸 경우에는 주어 대명사 this가 받는 말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 주어 대명사 this는 반드시 앞절 전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절 전체가 아니래, 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인 즉슨 this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절 전체의 this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 파트는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있다. I believe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에 청자들 사이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고 이 지문이 어렵게 된 까닭을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양보 형식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while this 구문을 활용했다는 점. 다시 돌아가서 while a, b가 나오면 b 파트의 의도를 실어주는데 while 절에 this까지 줌으로써 주어 대명사 this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요. 그럼 앞절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절 전체의 내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while this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와 보시게요. 지금 이 글의 화제는 음악의 인식, 자, 보세요. 음악적 행동, 음악적 인식을 나는 모델화시키고 싶어. 그럼 짧게 요약하면 음악의 인식을 나는 하나의 모델로 정하고 싶어. 근데 그게 어렵대. 근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성 파트에서는 속성을 범주화시킬 때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좋은 건가? 그 다음에 동일한 건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걸 묶어볼게요. 이걸 바로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화제는 음악에 대한 인식을 정형화시키고 싶은 거야. 모델화시키고 싶은 거야. 이게 화제. 근데 그게 어떠하다.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거일 수도 있고, 차이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대. 그럼 어렵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뉘앙스. 이해되셨죠? 음악의 인식은 어려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렵다까지만 줬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음악의 인식은 차이성이래. 왜? 사람마다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음악의 인식은 다양하다. 그것도 greatly. 꽤 다양하다. 청자들 사이에서. 근데 청자들이 듣는 수준이 다 다르거든. 뒤에 나와 있죠. Different levels of training이니까 사람들이 듣기 훈련이 저마다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청자들마다 되게 음악의 인식은 다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화제는 음악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음악의 인식은 어렵기도 하고 사람마다 달라서 차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문에 바로 뒤에 while this를 씀으로써 이 this는 지금 쌤 묶어놓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이걸 다 뒤집는 거야. 그럼 뒤집는다 생각하면 마이너스는 뭘로 풀리겠어? 뒤에서는 뭘로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는 뒤에서는 뭐로 나와야 돼? 플러스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차이성의 개념은 이게 뒤집히니까 뭘로 나와야 되겠어요? 통일성의 개념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이 차이성의 개념이 다행스럽게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자들마다 음악적인 인식이 아까는 다르다 그랬잖아.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consistent, 일관성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왜 일관성이 있대? 내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요, typical folk song이니까 뭐 가요를 듣던 뭘 듣던 사람들이 적어도 박자는 이해를 하더라. 그리고 박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박자가 있죠. 그리고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단조, 장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조, 장조 아니면 박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던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consistent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단어의 반대말로 등장을 했습니까? various라는 말에 반대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크게 봅시다. 앞에서 화제에 대한 속성은 어렵고 그 다음 차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while this 구문을 줌으로써 반대로 뒤집는 거야. 그러면 various는 동일성의 개념의 어휘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consistent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while this A, B를 썼을 때 B 파트가 의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consistent에 있는 거지. 여기서 근데 문장이 글이 끊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뒤에 양보를 또 준 거야. 그럼 양보는 consistent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양보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잠깐 이야기하고 but 다음에 다시 나는 consistent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단어는 동일성의 개념의 어휘예요. 그러면 동일성 개념의 어휘가 들어간 선지를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자, 이러한 차이성을 좁히는데 헌신한다. 우리는 차이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차이성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지를 보시면 음악적인 행동에 기본적인 게 있어. 근데 이런 기본적 음악적 행동은 커뮤니티 안에서 진화한다. 자, 기본적인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varied perceptions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식은, 그럼 다양한 인식이니까 당연히 차이성에 대한 이야기죠. 다양한 인식이 공유된 음악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전혀 아니죠. 왜? 차이성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다가 consistent의 동일성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4번에 등장을 했네요. 공통점. 우리 사이의 공통점은 차이성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consistent와 commonalitys라는 어휘는 동일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휘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번은 왜 안 돼? 5번은 여기서는 차이성을 얘기했잖아요. 왜? 얘는 다양성이라는 뜻이니까.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극강의 난이도였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던 건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양보 형식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while this 구문을 줬기 때문이에요. while this 구문은 while this, 주어대명사 this를 썼기 때문에 이 주어대명사 this의 내용은 앞에네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을 뒤집어야 돼. 그래서 주절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주절에 들어가는 어휘가 동일성의 어휘야. 그러면 이 동일성의 어휘가 글쓴이의 의도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양보절 치고 글쓴이의 의도 문장. 그렇다면 이 의도 문장 두 개는 같아야 해요. 따라서 동일성의 어휘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경찰대 문제이고요. 기출문제인데 아마 한 30초 내에 여러분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of course에서 양보 형식을 확인. of course가 양보 형식일까 의심을 한번.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면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가 나오면 100% 양보 형식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나왔죠. Of course 양보 형식인가? 의심. 그런데 however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양보 형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오늘까지 이렇게 양보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